이번 영상은 AI를 썼을 때, 부동산 시장에서 AI를 썼을 때 과연 좋은 점만 있을까? 아니요.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부분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일단 AI를 쓰면 지금 너무 인생이 너무 윤택해졌어요. 저도 AI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너무 좋은 점들이 많아요. 정보에 대한 습득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빨라졌고요. 우리 예전에 AI 없을 때는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단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서 저희가 뭐 알고 싶은 걸 쳐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글을 찾아가지고 그 내 정보를 얻어야 됐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AI를 쓰고 정보를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잘 찾아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거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장점인 거예요. 너무 장점이어가지고 정보 습득은 좋은데 제가 이걸 AI 써보니까 단점도 분명히 존재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도 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좀 준비했습니다. 일단 AI라는 거는요,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완전히 넓은 방향에서 물론 좋은 정보와 안 좋은 정보를 필터링 하겠지만 그걸 완벽하게 필터링하기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분명히 노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이런 부분이 정보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부분도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내 인터넷에 찾아보면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과연 저 사람이 알고서 이 얘기를 하는 걸까? 틀리진 않았을까?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의심이 있다 보니까 다시 검증하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리스크라든지 그것도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내가 습득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계속 검토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AI에 대한 맹신하는 사람들 뭐냐면 이 정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거기에 대한 그냥 조금 좀 잘못된 작게나마 생길 수 있는 리스크도 체크를 안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이거 정말 위험할 거라 생각이 좀 느꼈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전에서도 저희 건물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아파트라든지 뭐 기본적으로 집합 건물들은 뭐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200이로 200이가 만약에 같은 평수에 같은 층이라면 가격이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뭐 특별히 향이 뭐 정말 크게 다르지 않고서는 비슷한 가격대를 형성한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A라는 건물, B라는 건물이 붙어서 너무 가격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건물의 컨디션과 그 건물이 그냥 앞에 횡단보도가 걸쳐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확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의 위치가 바로 앞에 있냐 아니고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이런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이런 개별적인 분들에 대한 것도 다 일일이 체크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플에서 가장 인기를 많았던 게 뭐냐면 AI 추정가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랜드북이라든지 뭐 부동산 플래닝 그 외적인 것들도 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찍어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 건물의 가격을 만약에 뭐 3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30억이 비싼 건 싼지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AI 추정가로 이걸 찍어보고 내가 30억의 매물을 받았지만 이게 그 추정가가 35억이 나오면 난 5억 싸게 느껴가지고 그걸 매수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이라는 시장 자체는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건물이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이 AI가 갖고 있는 거는 만약에 가격이 막 급상승하잖아요. 그러면 호가들도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때 그것도 정보 수집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게 반영되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내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보다는 좀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때 과거가 좀 그랬었어요. 과거 한 3, 4년 전에가 매도자 우위 시장인데 막 가격 막 금리는 저금리로 떨어지고 막 매수자들이 막 몰려들다 보니까 가격이 막 급등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추정가도 막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건물 투자를 할 때 건물의 가격은 본인이 일일이 따져보고 가격을 내가 딱 집어가지고 얼마라고 내가 예상할 수 없다고 그러면 건물 투자를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반대로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걸 만약에 AI 투자가로 맡긴다? 그런 분들이 지금 대다수가 꼭지 잡은 거죠. 그분들은 대부분 물려있거나 나중에 다시 금리가 폭등했을 때 이자비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시장에 나와서 다시 손해를
몇십억씩 보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AI라는 게 너무 편하지만 또 이게 안 좋은 점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AI를 활용을 해라. 그냥 활용하는 데 쓰고 내 비서를 이용하는 것처럼 쓰는 게 중요한 거지, 나의 결정에 AI를 이용하면 정말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준비했고요.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AI가 아직 발전한 속도가 너무 빠른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어떻게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맹신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있고요. 특히 상업용 건물 투자할 때는 AI는 정보로서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이 상업용 건물은 개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정보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인이 조금 좀 많이 좀 체크를 해가지고, 아날로그 방식일 수도 있지만 임장도 많이 좀 가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전문가들, 건축사라든지 부동산 컨설턴트라든지 시공사라든지 뭐 세무사, 뭐 공인중개사, 이런 전문가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그 건물의 가치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아직까지는 저는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AI는 내가 정보를 습득하는 거에도 시간을 절약하고 거기서 맞춰서 실제적 결정을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본인 스스로의 좀 기준과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라. 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